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3기 신도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15만 5천 호가 발표가 된 거고 19년인 내년에도 11만 호에 달하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기 신도시 확정 발표된 곳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디가 좀 괜찮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먼저 사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발표 임박한 하루 전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 광명 시흥지구 그리고 위에 있는 고촌 여기가 유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죠. 일단 그 점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변명을 좀 하자면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도면 유출됐다고 해서 배제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계양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개발이 안 되던 자리죠. 근데 이번 기회에 3기 신도시가 돼버리네. 참 상식을 깨는 기상천외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입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보시죠. 규모 100만 제곱미터 이상 4곳 12만 2천 호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 6곳 10만 제곱미터 이하 31곳. 자, 대규모가 중요하겠죠. 신도시니까 남양주 그리고 하남, 인천, 계양, 과천 이 4곳이 오늘 발표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가 일단 이 1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5km 떨어졌다면 2기는 10km였고 이 3기 같은 경우에는 2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신도시를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놈들이라는 거죠. 경계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중소규모, 그러니까 작은 규모죠. 4곳 빼고는 국공유지 24곳, 그리고 유휴 군부지 4곳, 그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곳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4곳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역은 바로 남양주 왕숙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대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숙 1, 왕숙 2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총 6만 6천 호가 공급이 되고 그 중에 왕숙 1에 5만 3천 호 그리고 왕숙 2에 1만 3천 호 이렇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니까 확대된 모습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왕숙 2 말고 왕숙 1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진접 2지구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바로 요 자리입니다. 경계선을 제가 따라서 그려드릴 텐데 자, 요렇게가 왕숙 1이다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도 대책이 같이 나왔었죠. 이 지역에 이제 GTX B 노선이 깔릴 예정인데 어디쯤 깔릴 것이냐 보면은 이 정도 자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월교차로랑 이 구진관 IC 사이 이 부근에 생길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BRT가 10km 구간이 생긴다고 했는데 바로 어느 구간에 생기냐면 여기 GTX와 연결이 좀 되겠죠. 하단에 있는 다산 신도시와도 연결이 되고 상단에 이 진접읍과 연결되는 쪽에 또 역이 하나 설치가 될 겁니다. 진접선에 풍양역이 설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 수소버스 노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훑어볼까요? 교통대책 GTX B역 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슈퍼 BRT 그러니까 수소버스입니다. 10km 구간 연결 요걸로 교통을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별내선 연장 별내선 진접선 3km 구간 지원을 해서 이 광역교통 부담금을 900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역 신설에서 왕숙 2지구 아까 지도에선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왕숙 2지구가 다산 신도시에서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양정동 일대인데 여기에도 역이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신도시 중 두 곳이 걸쳐지는 그 호재가 하나 있는데, 뭐 호재라기보다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이 수석대교입니다. 수석대교. 이 남양주 수석동하고 하남 미사가 연결이 되는 다리거든요. 자, 다시 그 지도로 돌아와서 지금 왕숙 1, 2 있고요. 거기보다는 거리가 있죠. 다산 쪽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수석동하고 여기에 미사랑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수석대교. 수석대교가 생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TX B가 신설이 되면 이 왕숙 1에서 서울역까지 15분이면 가게 되는 거고, 청량역은 10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도심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특징, 중요한 특징. 오늘 발표한 4곳 신도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심으로 만든다. 그냥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심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숙 1은 이 경제 중심 도시, 왕숙 2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발한다는 얘기고, GTX B역 중심으로 해서 이 약 140만 제곱미터의 판교 테크노밸리 1의 2배 정도에 달하는 좀 큰 면적이죠. 여기에 도시 첨단 그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 지원 허브, 이런 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정동 일대 왕숙 2는 문화예술 마을, 그리고 청년 문화 공간, 이런 것들, 예술촌, 뭐 카페거리, 이런 문화거리로 만든다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가정하에 짧게 생각을 해보면 동부권에 엄청난 베드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별내, 다산 신도시, 이 지구들이 확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정부의 계산대로 왕숙 1이 경제중심 자족도시로 성장이 된다면야 이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에 큰 호재로 작용점이 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은 기업들보다 주택이 먼저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물량이 상당하죠? 뭐 6만 6천 호가 공급이 되니까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왕숙 1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되기 전과 그리고 GTX B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악재입니다. 추가 공급이거든요. 게다가 물량이 작은 물량도 아니고 6만 세대가 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지역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남 교산입니다. 하남의 이제 교산동 일대죠. 면적은 196만 평 정도 되고, 공급 예상량은 3만 2천 세대 정도 공급 예정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여기 하남 미사필드 있는 쪽이거든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을 자족도심 용지로 활용을 하고, 여기가 면적이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 라인, 바로 요 라인이죠. 여기가 덕풍천인데 요 덕풍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새롭게 32,000 세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도로교통망도 뚫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호선이죠. 이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에 가미를 뚫고 이 위로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두 군데 정도 역세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미사만 해도 상단에 있는 미사 강변도시, 그리고 가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왕수까지 미사만 해도 뭐 10만 세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게다가 앞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상단에 이제 수석교가 생긴다고 했죠. 수석대교. 그렇게 되면 동부권의 거대한 또 베드타운과 하단에 있는 미사 강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또 10만의 베드타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교산 신도시는 3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게 제일 대박이죠. 교산지구 내에 정거장 2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단에 하남시청하고 교산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소버스 BRT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3호선이 연장됨으로써 이 수서역과 거리는 20분대, 그리고 잠실역까지는 30분 정도를 소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양평고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울로 차량을 통해서 갈 때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 얘기할 때 북측에 하남시청 밑에 자족 용지 92만 제곱미터 배치를 해서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 1.4배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또 기업 유치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이 유치되고 나서 얘기죠. 교산지구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덕풍천이 사이에 흐르기 때문에 친환경 주거단지가 되면서 또 3호선 두 정거장이 지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봐도 간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반대가 엄청 심했으니까 그래도 기획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수석대교랑 하단에 있는 교산지구 때문에 이 미사신도시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인천 지역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련동, 동양동 일대라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100만 평 정도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17,000호 정도 공급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계양역이거든요. 여기가 계양역이고 여기가 이제 방화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죠. 마곡지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도시다. 지금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BRT거든요. 수소버스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마곡지구까지 한달음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고 바로 이쪽입니다. 박촌역을 기반으로 한 이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EV 일대화하고 그리고 요렇게 이어지는 라인 요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BRT 버스관이 박촌역에서 요렇게 그리고 상단으로 해서 넘어가 갖고 공항역까지 김포공항역까지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공항역에서 도시철도 차고 한 정거장만 가면 마곡나루역이고 마곡나루는 마곡지구의 심장부죠. 자, 여기에 교통대책 특징은요. 바로 박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한달음에 간다는 겁니다. 이 수소버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없이 급행으로 다이렉트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BRT를 타고 김포공항에 가서 거기 9호선 급행노선을 타면 여의도까지 25분이 걸린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로 상황을 또 개발을 해서 여기서 서울로 올 때 평균 15분 정도를 더 줄일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하면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자체에 가용 면적의 50% 정도를 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 계획 가지고 있던 거에서 덧붙여서 개발을 하는 거죠. 기업 지원 허브와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 지원 주택 뭐 이런 것들 유치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곡지구랑 최대로 가까운 신도시가 돼버리니까 기존에 마곡지구 배우주거지라고 그 슬로건을 걸었던 이 검단이라던가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과천입니다. 위치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에 155만 제곱미터, 약 47만 평 정도의 조성이 되고 7,000호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 오늘 나온 네 군데 중에서 과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아주 죽여주죠. 이미 이전에 뭐 8월 달에 토지 거래량 5배 급증했다. 여기에 유출돼서 미리 산 사람이 있다. 그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자, 지도를 보시면요. 요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 요렇게 양재천 바로 밑 서초동하고 경계선이에요. 자리 굉장히 좋죠. 게다가 4호선이 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선바위역. 어떻게 보면 과천보다 상위 윗단계에 가깝게 이 강남과 연결이 되는 신도시가 되는 겁니다. 일단 GTX는 과천역으로 뚫리긴 하지만 뭐 두 정거장만 가도 GTX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선바위역에서 두 정거장만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사당으로 넘어가니까. 게다가 바로 앞에 이 경마공원 있고 하단에 대공원 있고 이 자연적인 요소와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 세대수도 적당해요. 7,000세대 정도.
자, 여기에 교통 대책을 보면요. 일단 GTX 신호선 조속 추진 써져 있죠. 일단은 바로 앞에 과천역을 이용해서 GTX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고, 다른 교통망의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다 우면산 도로 지하화하는 것, 그리고 송파랑 연결하는 것, 게다가 선바위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4호선하고 광역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주차장 500면 설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개선돼서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다. 고터까지는 15분 단축할 수 있고 양재까지는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타면은 선바위역에서 사당까지 두 정거장이니까는 뭐 10분 이내밖에 안 걸리죠. 사실 이 정도의 접근성이라면 자족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이어도 충분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 가용 면적의 47%를 또 자족용지로 편성을 합니다. 그 용지가 경마공원하고 대공원 주변에 편성이 돼요. 그래서 연계를 하는 거죠. 복합 쇼핑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 세대수도 적당하고, 이 무주택이신 분은 미리 과천에 가서 1년 이상 사셔서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자격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 4군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이 GTX 비노선 예타 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올까 해서 봤는데 끝까지 그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나온 4군데 모두 이 자족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GTX B와 C노선을 기반으로 좀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패한 신도시들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리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나 가까운 도심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기존에 주택 가지신 분들도 여기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자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가장 중요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이긴 하지만 서울의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신도시급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수도권을 도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수요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보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있는 수요를 더 흔들어서 미분양 만들고 폭락시키고 빈집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발표된 4곳은 제가 한 군데 한 군데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시 리뷰 형태로 한 군데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